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각국에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비밀제국 애플의 조직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오거나이제이션 애플, 애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영어로는 애플이라고 하는데요. 한국말로 애플, 뭐 사과라는 뜻이죠. 여기에 보시면은 화면에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은 이런 이제 아이콘이 등장을 하는데요. 비밀제국 애플의 조직, 세계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회사가 이 애플이라고 합니다. 애플. 그래서 그 애플의 중심에는 이제 스티브 잡스, 여기 이제 사진이 나오는데 애플의 중심에는 언제나 스티브 잡스가 있었고 이제 뭐 자꾸 했죠. 스티브 잡스가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자, 오늘 이제 목차를 한번 살펴보면서 대략적인 그 강의의 개요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만의 독특한 기업 문화. 이게 참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애플이 참 특이한 이제 스페셜하다고 그러죠. 특이한 게 있구나. 특이한 아주 독특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스티브 잡스가 남긴 최대의 유산은 위대한 조직이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인데요. 조직, 그 글로벌 오거나이제이션인데 스티브 잡스만의 아주 특이한 그 Great Organization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강의 내용에도 나오겠지만 이제 본받을 만한 그런 내용도 있고 도저히 쫓아갈 수 없는 게 있고 또 적용하기가 곤란하거나 어려운 것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경영학 이론을 거스르고도 승승장구하는 애플의 패러독스. 애플의 그 패러독스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경영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경영의 원리와 상반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상당수 도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플 매직의 비밀은 엄격한 비밀주의다. 이제 비밀주의라는 게 핵심이죠. 엄격한 비밀주의다. 이걸 가리켜서 이제 애플 매직이라는 그 용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 비밀주의를 표방한 그 근저에는 이 스티브 잡스가 있고 스티브 잡스의 또 그 백그라운드를 살펴보면은 그 개인적인 가정사라고 할까요? 그 친어머니, 친아버지, 의붓 어머니, 의붓 아버지에 대한 그런 추억이라든가 그런 경험이 이 엄격한 비밀주의를 탄생시킨 그 백그라운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여섯 번째, 악착같이 일만 하는데도 애플 직원들이 떠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게 이제 한국 기업과도 조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미국 기업에서 일해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모두 다 아시겠지만 미국 사람들은 시간 되면 딱 나가버려요. 자기가 이제 그 계약서에다가 사인한 그게 있거든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한다는 그게 시간이 지나버리면 바로 나가는 것이 미국 기업 문화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늦으면 늦은 것만큼 봉급이 깎이는 거죠. 또 그것은 또 한국하고 좀 달라요. 한국은 상사로부터 꾸지람 몇 마디 들으면 지나가 버릴 것을 여기는 이제 엄격하게 돈으로 계산을 하죠. 들어갈 때도 출근 도장을 찍고 이제 쿠폰 같이 이렇게 찍는 게 있는데 들어갈 때 출근 도장 찍고 나갈 때 출근 도장 찍고 또 점심 먹을 때도 시간이 엄격합니다. 그다음에 원칙적으로는 미국 기업에서 원칙적으로는 그 사내에서 핸드폰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온전히 그 자기가 맡은 직무에만 전념해야지 다른 것을 하면 그 계약에 위배가 되죠. 나중에 이제 이제 소송을 걸 때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품의 시작은 디자인이다. 그러니까 디자인. 여기는 이제 이 애플은 디자인에 강조를 하는데 그 내용 중에 상세한 부분이 나오고 상자만 열어보는 디자이너가 있다. 이게 뭘까요? 이제 궁금하죠? 그 내용 중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많은 것을 포기하는 대신에 잘하는 것에 집중한다. 여기 지금 이제 8번까지 읽었는데 우리가 이제 리더십의 원리, 리더의 자질, 리더의 역할, 뭐 여러 가지 그런 리더십의 원리들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9번 CFO 외에 누구도 손익을 걱정하지 않는다. 재무 담당자 이외에는 아무도 그 돈에 관해서 타치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잣집 그 도련님과 같은 그 행세를 하는 것이
이 애플 조직의 구성원들의 생각이다라는 것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애플의 방식이 과연 다른 회사에도 통할까? 그 다음에 팀 쿡의 리더십. 이 스티브 잡스를 이어서 팀 쿡이 이제 그 리더를 맡게 됐는데 어떻게 영속하는 회사를 만들 것인가? 이 애플이 과연 이제 점점 경착륙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계속해서 미국을 대표하는 그런 기업으로서 남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애플 하면 생각나는 게 아이폰이죠. 아이폰인데요. 아이폰, 그 다음에 이제 노트북, 맥이라고 하는데요. 노트북, 그 다음에 이제 아이패드,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생각이 나는데,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이제 다 아시는데요. 학생들이 거의가 다 애플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맥을 사용하는데, 학생들이 대부분 거의 90에서 95% 이상이 그 맥을 사용해요. 그 애플에서 나온. 그러니까 그거 쓰지 않는 사람은 또 그 따돌림을 당하게 되고 또 학교에서 한국처럼 그 학생용의 그 특별 할인도 해주는데 하여튼 그 미국 사람들의 이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 사랑은 하여튼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서점에 가보시면 애플과 스티브 잡스에 관련된 책이 한 400여 권 이상, 400에서 500권 정도가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데요. 애플의 핵심 가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오타쿠 정신이다. 오타쿠 정신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타쿠라는 게 뭐냐면은 한 가지 일에만 병적일 정도로 집중하거나 집착하는 사람, 이걸 이제 오타쿠라고 하는데 나쁘게 얘기하면 환자죠. 좋게 얘기하면 천재고 그게 이제 누구냐면 스티브 잡스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결과적으로 좋은 그 실적을 냈다는 면에서 평가를 하면은 천재가 되겠고 또 정신의학적이나 심리학적인 면에서 평가를 한다 그러면은 좀 병적인 면이 아주 농후한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스티브 잡스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 영화 하나 추천해 드렸죠.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영화가 최근에 2015년에 나와서 한국에서는 아마 2016년에 계속 상영이 되고 있는데요. 또 그 전에 한번 나온 영화도 있었는데 여러분들 한번 기회가 되시면 그 최근에 나온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영화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교재에서 그 여러분들 그 참고 자료로 인사이드 애플인가요? 그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린 것 같은데 그 정보를 한번 여러분 보시고 더 깊은 연구를 하고 싶은 분들은 그 책을 한번 그 책하고 그 영화를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굉장히 많은 소스를 거기서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한번 연구 분석을 해보면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몇 개의 단어를 나열함으로써 그 사람의 그 특성을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스티브 잡스는 배짱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대단한 배짱이 있었다. 스티브 잡스에게는 대단한 배짱이 있었다. 두 번째는 자신만의 신념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다. 신념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대단한 고집불통이다. 고집이 있었던 사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기만의 인생 철학으로 뭉쳐진 사람이다. 지금 이제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리더십의 아주 우수한 자질일 수도 있고 나쁜 리더의 자질일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아주 냉철하고 냉엄했다는 거죠. 냉철하고 냉엄했다. 그다음 여섯 번째는 예리한 경영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이 애플을 보통 이제 흔히 새로운 조직 운영 방식을 시도한 기업이다.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이라는 차별화된 영역에 집중한 기업이다. 그래서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고 또 이제 부정적인 면으로서는 세금 회피나 주주 배당금에 관해서 논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좀 비밀주의적인 그런 면이 강했다. 뭐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그 애플은 일에 집중하는 조직 문화를 가졌다는 것이죠. 애플의 조직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은 일에 집중하는 그 애플의 조직 문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플에서 일하다가 다른 기업 조직으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느슨한 그 분위기를 느낀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 자체나 그 성과에 집중하지만 직원들은 자기 자신이 혹사당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한마디로 이제 우리 리더십적인 용어로 설명을 하면 일에 대해서 아주 대단히 동기부여가 된 상태로 직원들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배타적이면서 조직 전체적으로 보면 대단히 협력적인 그런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대단하다는 것이고, 스티브 잡스의 그 별명을 하나 짓는다, 닉네임을 하나 짓는다고 하면은 태양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좀 짐작이 가시나요? 태양신이라는 말이?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애플의 그 직원들이 동기부여가 상당히 되어 있어서 아주 대단한 동기부여를 가지고 그 일 중심의 그런 기업 생활을 한다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리더로서 또 직장의 상사로서 지도자로서 갖고 있어야 될 그 동기부여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동기부여. 그래서 그 팔로우들의 동기부여에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런 말 하잖아요. 보통 내가 책임질 테니까 열심히 해봐. 내가 책임질 테니까 열심히 해봐. 적어 놓으셨다가 여러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마디에 그 팔로워들이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그 동기부여가 돼서 자기가 하는 일에 집중한다는 거죠. 상사가 내가 모든 책임 다 질 테니까 열심히 해라. 이 말 한마디에 부하 직원들이 팔로우들이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는 책임에 대한 부분이죠. 책임을 지겠다라는 말을 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 잘할 거야.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야기해라. 당신 잘할 거야.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야기해라. 그러면서 이제 격려와 지원을 해주는 그 말을 통해서 이 팔로우들이 동기부여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배려와 관심에 대한 부분인데요. 배려와 관심. 힘들지? 미스터리 힘들지? 쉬면서 해. 아이들은 잘 크나? 이제 배려와 관심인데요. 이 말 한마디에 이 부하 직원이 직장의 상사, 리더를 따르게 되고 강력한 동기부여를 갖고서 일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네 번째는 이제 칭찬을 해주는 건데요. 야, 이 일은 너 때문에 가능했다. 미스터 리 때문에 가능했어. 내가 잘 해낼 줄 알았지. 이 일은 너 때문에 가능했어. 내가 잘 해낼 줄 알았어.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해주면 그 말 한마디에 스르르 녹아들면서 동기부여를 통해서 일에 집중하고 또 리더의 말에 잘 순종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성장에 대한 부분인데 미스터 김, 당신은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업무 한번 해보겠나? 하면서 이제 그 업무 제시나 그 업무에 대한 그 브리핑을 할 때 이런 이야기로 하게 되면은 그 부하 직원이 강력한 동기부여를 갖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잘 적어 놓으셨다가 여러분들이 직장 상사로서 또 CEO로서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어떤 일을 다른 사람들과 도모할 때 팔로워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런 리더십을 발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다시 점검해 볼까요? 첫 번째, 내가 책임질 테니까 열심히 해봐. 책임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당신 잘할 거야.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격려와 지원에 대한 것이고, 세 번째는 힘들지? 쉬어가면서 해. 아이들은 잘 크나? 배려와 관심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일은 당신 덕에 가능했어. 잘 해낼 줄 알았지. 칭찬에 대한 부분이고요. 다섯 번째, 당신은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업무 한번 해보겠나? 성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는 자기는 정작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오케스트라 지휘하는 그 지휘자 생각해 보세요. 그 지휘자가 무슨 뭐 악기 가지고 이렇게 지휘하는 그 지휘자 없잖아요. 요즘에 이제 특별 그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거는 이제 정통적인 것은 아니고 정통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는 자기 자신은 악기를 연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휘자는 그 단원들이 얼마나 소리를 잘 내게 하는가의 그 능력을 평가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팔로워들, 직장의 부하 직원들, 또 교회 성도들, 다른 이들 속에 잠자고 있는 그 가능성을 일깨워서 꽃피게 해주는 거, 이게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유능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유능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그 뛰어난 자질의 사람들을 잘 발굴하셔야 돼요. 뛰어난 자질의 사람들을 잘 발굴해서 자기 옆에 두고 어떤 일이나 그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탁월한 감각을 지닌 사람이다. 이런 리더를 가리켜서 탁월한 감각을 지닌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리더로서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게 되면 간섭하지 말아야 돼요. 그 부하 직원들이나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일일이 간섭하지 않고 리더가 자기 절제력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따가 여기 그 애플의 그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올 텐데 이것은 이제 정통적인 리더십 이론이고 애플은 조금 이제 다릅니다. 자, 이걸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다가 이따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자, 그 1997년에 스티브 잡스가 애플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돌아오는 그런 과정에서 그 스티브 잡스가 내렸던 세븐 키 디시전스라는 게 있습니다. 7가지의 그런 결단, 쓰러져 가던 애플을 살리기 위해서 스티브 잡스가 내렸던 7가지의 그 위대한 결단이 있는데 이 결단을 통해서 그 비밀 제국 애플의 조직이 마침내 탄생이 됩니다. 그 7가지를 먼저 간략하게 한번 여러분과 나눈 후에 하나하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스티브 잡스가 내렸던 그 7가지 결단을 통해서 쓰러져 가던 그 인수를 팔아버리려고 했던 그 애플이 기사회생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다시 발돋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스티브 잡스가 내렸던 결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결단은 애플을 다시 그의 손아귀에 장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그때 당시에 애플의 CEO 이름이 이제 질 아멜리오라는 사람이었는데 질 아멜리오가 1997년 1월 달에 잡스를 애플의 특별 고문역으로 채용했습니다. 나갔던 스티브 잡스를 다시 이제 불러들였는데 잡스가 고문역으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이제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뭐 인조 반정이라든가 뭐 이런 거 마냥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영향력 없는 리더를 축출하게 됩니다. 잘못된 리더, 영향력 없는 리더였던 그 질 아멜리오와 그 임원들 모두를 다 내쫓아 버려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내렸던 첫 번째 결단은 기업을 장악한 거죠. 접수했다 그러죠. 장악했다니. 그래서 애플의 실질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가장 애플의 공헌도가 높은 사람 중에 하나가 스티브 잡스였는데 애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못된 리더, 영향력이 없는 리더를 축출하고 기업을 장악하면서 접수했다. 그래서 실질적인 리더가 되기 위한 단계를 밟았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애플의 군사를 뺐다는 거죠. 애플의 군사를 뺐다. 필요 없는 것을 모두 없애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경비를 줄이고 수입을 올리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 몸 다이어트 하듯이 애플의 대정비 작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를 통해서 애플이 과거의 잘못된 경험을 잊고 완전히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구조조정입니다. 그래서 잡스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신에게
충성심을 보일 그런 멤버들을 뽑으려고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회 대부분의 멤버들로부터 사표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는 이제 언론 통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엄격한 비밀을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제 그때 당시에 백그라운드가 그 애플의 CEO였던 질 아멜리오를 당황하게 만들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애플 직원들이 의도적으로 정보를 유출해 버려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애플의 직원들이 언론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이제 노 프레스 정책이라고 그러는데 노 프레스 정책을 제정해서 그것을 이제 실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언론을 스티브 잡스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경쟁자와의 화해 단계입니다. 경쟁자였던 그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그 협력 단계. 그래서 이제 아주 굉장히 그 앙금이 많이 쌓였는데 이제 원안의 단계라고까지도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애플과 MS 사이의 그 원안의 그 앙금을 풀고 윈윈하는 그런 단계로까지 그렇게 자리 정립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복제품을 말살해 버렸다는 거죠. 복제품을 말살해 버렸다. 그래서 애플로 돌아온 그 스티브 잡스는 맥 OS 라이센스 프로그램이 폐지되어야 된다고 믿고 모든 복제품들을 말살하게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조나단 아이브를 신뢰하다 하는 것이죠. 조나단 아이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충성파로 생각을 해서 자기의 그 신복으로 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애플로 돌아왔던 그 해에 조나단 아이브가 애플의 디자인 팀의 그 수장을 맡고 있었는데 애플을 떠나려고 하다가 스티브 잡스의 그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난 다음에 회사에 남기로 마음을 먹고 스티브 잡스와 손을 잡게 되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쓰러져가는 애플을 살리기 위해서 스티브 잡스가 내렸던 7가지 결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굿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팔로우들이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잘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저와 함께 비밀 제국 애플의 조직을 이제 파헤쳐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그 핵심적인 메인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데요.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임무를 완수했을 때 사람들 입에서 마침내 우리가 이 일을 해냈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러한 생각이나 그 말이 가장 충실하게 나왔던 조직 중에 하나가 애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탁월한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유능한 리더가 되어야 되는데 이 유능한 리더라는 것은 그 인기맨이 아닙니다. 유능한 리더는 사랑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능한 리더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올바른 일을 하도록 하는 사람이지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리더십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성과입니다. 성과 없는 리더십은 필요가 없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과를 내지 못하는 리더는 책임져야 마땅하겠죠. 자, 비밀 제국 애플의 조직. 세계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회사가 애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사이드 애플이라고 애담 라신스키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요. 이 책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영화 스티브 잡스라는 그 영화도 한번 꼭 보시면서 이 비밀 제국 애플의 조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글로벌 오거나이제이션을 연구하심으로써 여러분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라든가 또 비영리 단체, 교회 또 장차 여러분들이 그 위대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꿈을 가지시고 이러한 이제 리더십들을 하나씩 연마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애플만의 독특한 기업 문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여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한번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엄격한 비밀주의가 있고 요거 이제 뒤에서 계속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경쟁적인 분위기를 갖춘다. 그 다음에 이제 철저한 책임주의가 있다. 그 다음에 디자인 우선주의. 이거 굉장히 특징적인 겁니다. 디자인 우선주의. 그 다음에 이제 통합과 집중. 이게 이제 애플만의 독특한 기업 문화인데요. 두 번째, 스티브 잡스가 남긴 최대의 유산은 위대한 조직이었다. 위대한 조직. 이 어떤 조직이길래 한마디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비밀 결사 조직 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세계 최대의 IT 기업이자 가장 비밀스러웠던 회사, 이 애플이 과연 어떻게 운영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며 위대한 회사로 성장하고 있는 애플의 비결이 과연 무엇인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래서 많이 만들질 않고 몇 가지 제품만으로 컬트 브랜드를 만든 이 비밀이라는 것이 과연 도대체 무언가 하는 것을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도 어떻게 금방 만들어낸 신생 벤처 기업처럼 이렇게 민첩하게 애플이 움직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나열을 해드리는데 애플의 독특한 성공 방식은 애플만의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기업에도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 이거는 이제 굉장히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볼 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그 논문의 주제도 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세미나라든가 또 이제 어떤 특강, 스페셜한 특강의 그런 좋은 주제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지금 이제 스티브 잡스가 없는 애플이 앞으로 이제 향후에도 놀라운 혁신과 성장을 이어갈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애플은 서서히 망해갈 것인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이야기인데요. 자, 비밀주의를 최고의 덕목으로 삼았던 이 비밀주의가 계속 나와요. 이 핵심이 이제 그 스티브 잡스가 운영했던 그 애플의 그 조직의 그 제일 우선되는 그런 내용이 비밀주의라는 거죠. 비밀주의. 비밀주의를 최고의 덕목으로 삼았던 스티브 잡스의 그 컨트롤러, 이제껏 누구도 접근할 수 없었던 애플의 내부 시스템과 기업 문화, 그리고 일하는 방식, 아이팟에서 아이폰, 아이패드로 이어지는 혁신적인 제품들을 성공시킨 그 시크릿은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나씩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애플만의 독특한 비즈니스 문화와 제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독특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프로젝트를 직접 책임지는 사람을 뜻하는 DRI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잡스가 직접 챙긴 극비의 최정예 부대인 탑 100가 있고, 그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일할 뿐 관리자 책임에서 자유로운 엔지니어 그룹 DEST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 용어 자체가 특이해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을 운영하든지 무슨 조직을 운영할 때도 그 그 용어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히틀러 같은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색깔, 컬러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용어를 사용하느냐 굉장히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면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어떤 지식의 전달을 받고자 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전해드리는 강의 내용이나 또 이제 강의 자료 또 제가 알려드리는 그런 소스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제가 요구하는 교수가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을 연구하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또 그 연구 소스나 그 내용을 찾아서 깊이 있는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애플이라는 회사는 어떻게 움직이고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기업 문화는 어떻고 직원들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그 애플의 파워와 애플의 원천과 애플의 실상을 알아보는 것이 본 강의의 그 내용입니다. 이런 연구 과제들이 리더들의 몫이 되겠죠. 자, 그런데 그동안에 이 MBA에서 가르치는 모든 경영 이론을 거스르고도 경영 이론과 다르게 했다는 거죠. 세계 최고 IT 기업으로 우뚝 선 애플의 독특한 이 경영 방식 때문에 애플의 관한 그 연구 분야에서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의 그 인물에 대한 거에 주로 많이 초점을 맞췄었어요. 그 전에 지금까지 보면. 그래서 어떤 책이나 자료 같은 것을 보면은 이 스티브 잡스가 이제 천재라고도 표현을 하고 걸출한 인물이었다.
또 이제 괴팍한 사람이다, 괴팍한 성격이고 또 그 보통 사람하고 다른 그런 개인사가 많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애플만의 독특한 비즈니스 문화와 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제로 삼으시고 거기에 대한 그 심층적인 연구들을 하나씩 진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경영학 이론을 거스르고도 승승장구하는 애플 패러독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애플 제품을 쓰고 있지만 그게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애플에 대해서 그 미스터리를 갖는데 그게 또 애플 제품에 대한 그 메리트인지도 모르겠어요. 철저하게 비밀을 지키다 보니까 그 비밀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유출하고 그것을 통해서 상품이 팔리고 인기가 있고 자부심을 갖는다, 뭐 이런 스토리가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세계 최고 IT 기업인 애플이 투명 경영이라든가 권한 이양, 또 정보 공유, 이제 이게 현대 경영학에서 강조하는 이론인데, 이 모든 것을 반대하고 거스르고 역행하고서도 놀라운 혁신을 거듭했다라고 하는 거죠. 좀 이상하죠?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최근 기업들 사이에서는 그 투명성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애플은 철저하게 비밀주의를 고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은 일반인은 물론이고 언론의 방문 취재도 일절 불허하고 제품의 공식 발표 전까지 모든 내용을 비공개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그런 근저에 깔려 있는 그 원인과 그 내용들을 이론적으로 밝혀낼 수 있다고 하면은 굉장한 그 리더십 이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 경영학에서는 그 부하 직원들에게, 팔로워들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관리자가 훌륭한 관리자라고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애플의 직원들은 매우 제한된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플의 CEO가 되면 애플의 CEO는 모든 광고를 감독하고 승인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극비의 외부 회의에 참석할 임직원을 결정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직접 다 챙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멍가게식의 사고방식에, 나쁘게 얘기하면 구멍가게 사장님이,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하나하나 직원 없이 일하는 그런 방식 같기도 해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애플은 현대 경영학에서 강조하는 또 다른 가치인 효율성을 거부한다는 거죠. 그 이익이라는 것이, 이익이 최고의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업들이 분기별 이익에 의해서 평가받는 경영 환경에서 이 애플은 늘 돈 앞에서 초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야후와 같은 그 첨단 기업들이 성장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관료화가 될 때도 애플은 기능적 조직을 고수하면서 벤처기업의 민첩함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리더십 연구가로서 그 애플 패러독스, 이러한 애플 패러독스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론 정립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연구의 과제가 되겠죠. 애플의 리더들이 어떤 식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가, 또 내부의 기술팀들이 서로 경쟁하도록 유도하고 임직원들의 그 커리어를 개발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또 여기에 대한 연구가 아주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 이제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요. 엄격한 비밀주의라든가 경쟁적인 분위기, 철저한 책임주의, 디자인 우선주의, 통합과 집중 등 이 애플만의 독특한 기업 문화, 여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하나하나 그것을 연구해 나간다고 하면은 그 위대한 리더십 이론이 탄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자, 오늘 강의를 통해서 뭐 논문 한 권이 나오네요. 제가 말씀드린 것만 쭉 정리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논리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내용이나 소스들만 집어넣으면은 뭐 아주 뭐 세계 최고의 리더십 이론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자, 다섯 번째, 애플 매직의 비밀은 엄격한 비밀주의다라는 거죠. 자, 그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이 애플의 내부 경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질문한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최고 경영자였던 그 팀 쿡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은 애플 매직의 일부입니다. 나는 그 비밀을 누구에게도 밝힐 생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모방하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기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은 그 모방이잖아요, 모방. 그러니까 무엇을 조금 앞선다 싶으면 바로 흉내내고 모방하고 그것을 통해서 승패가 갈리는 그런 이제 시점이 도달하게 되는데, 혁신하면은 대명사가 이제 애플인데요. 시대의 혁신으로 유명한 애플은 이 폐쇄적인 문화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애플은 아주 비밀스러운 조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흔히 얘기하는 조직도가 없다는 거예요. 조직도가. 대다수 기업들이 갖고 있는 조직도가 없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애플은 실리콘밸리의 섬과 같은 회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은 이제 프리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유분방한 구글과 달리 애플은 CEO가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애플 직원들은 일일이 묻거나 따지지 않고, 그러니까 자존심 같은 것은 다 버리고 회사 생활을 하게 되는데, 오로지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스티브 잡스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은 오로지 그 기업 기밀이 유출될까봐 전전긍긍했다라고 합니다. 애플의 본사가 그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이제 쿠퍼디노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있는데요. 이 쿠퍼디노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그 군에 있는 도시인데요. 인구가 보통 한 5만 8천에서 5만 9천, 5만 8천 명 정도의 인구가 있는데, 그 애플사의 그 본사가 여기에 이제 입지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도시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금방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산호세라든가 산타크라라, 써니베일, 뭐 로열라 뭐 이런 도시들이 있는데, 산호세하고 산타크라라는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도시들이 주변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미국 본사에 가보면, 애플 미국 본사에 가보면 창문 없는 방이 많다고 그래요. 심지어 그 신제품 회의를 할 때는 유리창도 없는 방에서 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비밀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애플 본사에 가보면 경비원들이 철저하게 사람들의 이동을 통제합니다. 일부러 건물 한 층 전체에 특수 잠금 장치를 달고 직원들이나 임원의 그 부인과 가족들에게 정보를 유출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쓴 사람만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신입사원들에게도 그들이 믿을만하다고 판단되기 전까지 테스트를 한다고 그래요. 이거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신입사원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 신입사원한테 이렇게 어떤 프로젝트나 그 일을 바로 맡기는 게 아니라 가짜 프로젝트를 주는 거예요. 가짜 제안서나 가짜 프로젝트. 지금 애플에서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가짜로 만든 그걸 주면서 우리가 지금 이거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그걸 받아가지고 그 신입사원이 배신자라든가 또 정보를 유출시켜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일 것 같으면 바로 그 정보를 빼돌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한 서너 번 정도 해봐서 테스트를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신임 크레딧이 올라가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단계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일을 맡긴다고 합니다. 자, 이거 아주 엄청난 일입니다. 이제까지 그 애플의 그 비밀주의는 신제품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렸던 이 스티브 잡스의 지시에 따라서 주로 외부인에 대한 통제에 집중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주의가 소비자에게 신제품에 대한 정보를 갈망하게 만드는 마케팅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밀주의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마케팅 효과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한번 잘 여러분들이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잘 연구하시면 좋은 아리클도 되고 여러분들 이제 좋은 논문이나 나중에 이제 그 큰 조직에서 일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이제 이런 거에 집중해서 하면은 남들이 하지 않은 거죠. 전혀 남들이 하지 않은 거를 제가 이제 소스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애플은 내부 직원들에게도 정보 유출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 잘 들어보세요. 애플 직원들은 동료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아니 이렇게 한 방에 이제 룸에 되게 보면 이제 사무실마다 조금 회사마다 다르지만 성격이 이제 커다란 룸이 있고 작은 룸이 있고 그런데 그 같은 룸에서 그 일하는 사람들이 그 옆에 있는 직원이 뭘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보통 점조직이라고 하는데 점조직 형태로 운영이 돼서 그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꼭 자기가 알아야 될 것만 알지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는 전혀 모르고 그래서 나중에 가서 최고 책임자 또 CEO들이 그것을 이제 맞춰봤을 때 이게 이제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지 일반 직원들은 이게 무슨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일련의 모든 그런 이야기들을 가리켜서 이제 애플 매직의 한 부분이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 전에 젊었을 때 그런 조직에서 한번 일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제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단점은 뭐 필요 없이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집중을 하기가 어렵고 또 이제 어떤 그 일에 대해서 잡념이 많이 들죠. 근데 장점을 얘기를 하면 일을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부여받은 일만 하면 되니까요. 다른 사람의 일에 상관없이.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악착같이 일만 하는데도 애플 직원이 떠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비밀주의 문화가 가져다주는 장점은 여기 지금 나오네요. 비밀주의 문화가 가져다주는 장점은 남의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일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에는 대다수 기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내 정치가 없다는 거죠. 애플의 그래서 그 이 내부 분위기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협력적이지만 이제 뭐 막 웃고 떠들고 이런 유쾌하거나 느슨한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플 사람들은 최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타협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내부 팀끼리도 인신공격을 하면서 싸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쟁적인 아까 제가 이제 모두에서 말씀드렸죠. 경쟁적인 그런 걸 말씀드렸는데 이 경쟁적인 그 기업 문화가 직원들을 긴장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플 사람들은 그래서 회사에서 일만 한다고 대답해요. 보통 물어보면. 그래서 일이 재밌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또 사실상 재미있다고 대답하는 직원은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일의 업무 강도가 아주 높고 세다고 그걸로 이제 유명하다고 그래. 애플의 업무 강도가 세기로 유명하다. 그런데 이제 직원들은 다른 직장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한다. 이런 자부심이 있다는 거죠. 자부심과 성취감에 몰입한다는 거죠. 이제 그 전에 동기부여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애플은 매우 빠르고 유연하게 움직이며 그 직원들은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단시간 내에 많은 과제를 끝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이제 애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애플 안으로 들어가고 애플에 입사하기를 원하고 애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또 나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비밀주의라는 것이 갖는 그 최대의 그 메리트인 것 같아요. 비밀주의. 애플의 마케팅 담당자로 일했던 어떤 직원이 애플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애플 직원들에게는 그런 회사에서 일한다는 자부심과 훌륭한 제품에 열정을 바친다는 자체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90%가 자기 회사가 만든 제품을 사용한다는 것은 정말 멋진 경험입니다. 그것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든 물건을 돈 주고 산다는 거죠. 이제 대단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설명인데 사람들이 흔히 그 승리하는 팀, 인정받는 팀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그 성향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회에서 한국에도 그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한국에도 보면은 잘 나가는 기업.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예전에는 그 배지라고 그러죠. 배지를 여기다가 양복에다 달고 다녔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회사를 상징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승리하는 팀이나 인정받는 팀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애플 사람들은 일을 즐기기보다는 애플의 성공에서 비롯되는 자부심과 성취감으로 고된 그 회사 생활을 참고 또 견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오로지 일만 한다는 점에서 애플은 어떻게 보면 한국 기업과도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제품의 시작은 디자인인데 상품만 열어보는 디자이너가 따로 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애플 디자인 철학의 근간은 디자인이 제품의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요 점이 조금 다른 점이에요. 다른 회사하고. 대부분의 회사는 먼저 제품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장 포지셔닝을 정한 다음에 이미 결정된 내용을 마지막에 디자이너에게 이제 전달하게 되죠. 그런데 애플은 이게 거꾸로예요. 디자이너 마음대로, 디자이너의 비전에 따라서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이것도 한번 연구해 볼 만한 그런 재미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애플의 디자인 우선주의는 디자이너에 대한 대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애플에서는 디자이너의 의견이 우선시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에 대해서 상당한 예의도 갖춘다. 돈 많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애플이나 이런 그런 이제 첨단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은 이제 기본이 10만 불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본이 10만 불, 20만 불, 30만 불. 근데 사실 이제 그런 동네에서 살려면은 산호세나 이런 이제 그런 첨단 도시에서 살려면은 연봉 10만 불 가지면은 거의 입에 풀칠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쉽게 말씀드리면 돈 씀씀이가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자, 이 내용도 좀 애플만의 특징인데요. 디테일을 중시하는 것도 애플이 가진 독특한 문화의 일부다. 세부적인 것까지도 집착에 가까우리만큼 챙기고 제품의 자잘한 기능 하나하나에까지 집중하는 것은 경쟁자와 애플을 차별화하는 핵심 요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전문인이 되려면은 세심한 거에까지도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게 이제 리더십의 그 전통 이론하고는 좀 상반되는 이론입니다.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큰 그림만 그리고 작은 것은 다 위임하고, 제가 아마 이 강의 첫 부분에서도 조금 말씀드린 것 같으네. 간섭하지 말라. 근데 애플은 그 반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이론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연구를 하시고 사례를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 보셔야 돼요. 지금 그 이론에서 나오는 거하고 이 애플의 조직이 정반대로 나가는데, 이제 이런 기업도 사실 많아요. 주변에 보면 제가 아는 그런 기업도 있고 저 자신도 그런 데서 이제 일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론과 그 현장이 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장에 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디테일에 대한 집착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제 그게 바로 그 저기 뚜껑 여는 사람입니다. 애플에는 몇 달 동안 아이팟의 상자를 열어보는 일만 반복하는 포장 디자이너가 따로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일이에요. 재밌는 그 이야기인데, 저도 직접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셨죠? 그러니까 고객이 새로운 물건을 사서 포장을 뜯어볼 때 그 기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쫙 배달이 됐는데 아마존에서 물건이 배달이 됐단 말이에요. 애플이나 아니면 저기 그 전화기 회사에 가서 물건을 샀을 때 그 이제 테이프라고 그러네. 그거를 이제 딱 열고서 뚜껑을 딱 열었을 때 그게 어떤 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 어떻게 어떤 내용이 이렇게 들어있는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필링. 포장을 뜯어볼 때의 기분을 이 디자이너가 직접 느껴보기 위해서 이 사람을 채용하고 고용해서 이런 일을 시킨다는 거죠. 이 포장 디자이너는 진열대에 걸거나 손잡이 용도로 그 아이팟 상자 뒷면 상단에 붙이는 이 투명 스티커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화살표 모양이라든가 색상이라든가 그 접착 테이프 등을 수없이 디자인하고 시험해 본다고 합니다. 사실 그게 이게 디테일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디테일. 아주 세밀한 디테일한 이런 게 없으면, 그래서 명품하고 싸구려하고 구분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실밥이라든가 그 저기 뒤집어 봤을 때, 가방 같은 경우는 그 속을 뒤집어 봤을 때 깔끔한 그 마무리가 돼 있는지 아닌지 그걸 보면 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일 처리를 하실 때 얼마만큼 깔끔하게 예를 들면 과제물 같은 거 제출하실 때 얼마나 자기 과제물의 그 저기 파일 이름 자체도 얼마나 깔끔하게 하는지,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과제물 쓴 것만 봐도 여러분의 직책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그 향후 1년, 3년, 5년, 10년 뒤의 모습을 제가 점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언할 수가 있어요. 망할 건지 흥할 건지 얼마나 위대한 분이 되실 건지를 제가 예언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용히 찾아오세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전문가인지, 그 사람이 얼마나 전문가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리더십의 기법을 가지면은 금방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그 목록표를 드릴게요. 저는 항상 그 목록표를 목록표는 이제 이미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목록표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카톡을 보내고 이메일을 보내잖아요. 여러분과 연락을 나눌 때 얼마만큼 그 리액션이 있는지, 반응이 있는지, 어떤 것을 제안하거나 그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떤 이야기를 저 사람이 하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 한 번도 만나질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로서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런 자랑도 하고 저런 자랑도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판단이 다 서요. 아, 저분이 참 이야기를 안 하는데 지금 굉장히 그 사업이 어렵구나. 회사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다 이걸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런 기법을 제가 그 리더십 학자로서 그런 기법들을 개발하고 연구했습니다. 자, 이제 또 그 다음에 8번째, 많은 것을 포기하는 대신에 잘하는 것에 집중한다. 이건 이제 일반 리더십 원리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애플 문화의 또 다른 특징은 필요 이상의 것을 제거하고 핵심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리더로서. 필요 없는 자잘불안한 것에 막 동시다발적으로 막 하게 되면은 보통 일반의 사람들은 그 힘이 그 딸린다 그러나요? 힘이 나누어지는 거죠. 이게 집중도가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렬형이에요. 직렬. 한 가지 일밖에 못해요. 주어진 시간에 한 가지나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근데 준비가 되고 훈련된 사람은 병렬형,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컴퓨터가 그렇잖아요. 컴퓨터가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죠.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특징이 병렬형 일을 합니다. 그래서 컬럼을 3개를 동시에 쓸 수가 있어요. 한 가지만 쭉 쓰게 되면은 이 진도나 이게 포괄적인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1번 컬럼 쓰고 2번 컬럼 쓰고 3번 컬럼을 동시에 쓰면서 시간이 단축이 되고 좋은 결과를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하여튼 애플의 문화는 필요 없는 것을 제거하고 핵심에 집중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훌륭한 아이디어에 매일같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회사이다. 이게 이제 최고 운영 책임자였던 그 팀 쿡이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한 그 설명회에서 한 말인데요. 우리는 훌륭한 아이디어에 매일같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회사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포기하는 대신에, 쉽게 말씀드리면 많은 것을 포기하는 대신에 선택한 분야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을 잠깐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은 거기서 세계 최고가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가 된다. 일반 사람들은 이런 생각 안 하죠. 세계 최고가 된다. 내가 이 분야의 1인자가 된다. 이런 생각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위대한 사람, 좋은 리더를 자꾸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본받으려고 하고 이게 참 굉장히 지금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 그 사람 말을 잘 따르고 거기에 동화가 되고 거기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게 되면 그 사람이 가능성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데 그 생각조차를 못 한다는 거죠. 오르지 못하려면 쳐다도 보지 말라는 그 말처럼 그게 아주 그런 철학과 사상이 너무 충만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내가 최고가 될 수 있다. 내가 1인자가 될 수 있다. 그런 꿈조차 꾸지를 못하니까 감히 그 영역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처럼 훌륭한 아이디어에도 불구하고 No,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잡스가 꼽는 애플의 핵심 강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티브 잡스가 야후의 CEO를 했던 제리 양에게 해줬던 그 어드바이스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스티브 잡스가 제리 양에게 해준 어드바이스입니다. 야후는 참 재미있고 흥미로운 회사입니다. 뭐든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는 그런 회사인 것 같은데 정말로 당신들은 훌륭한 인재들을 보유하고 있고 그게 사실이고 또 돈도 많습니다. 자금도 넉넉한데 내가 생각할 때 이 야후가 컨텐츠 회사인지 테크놀로지 회사인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들 잘 되게 하려면 성공하려면 둘 중에 하나만 택하세요. 멋지게 해낼 수 있는 것 하나만 고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라면 난 벌써 그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그 스티브 잡스의 그 메인 아이디어가 뭡니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결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애플은 매주 월요일마다 고위 그 임원 회의를 여는데 여기서 이제 짧은 기간 동안 안에 모든 중요 프로젝트를 검토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 CFO 외에 누구도 손익을 걱정하지 않는다. CFO는 이제 최고 재무 책임자를 얘기하는데요. 애플에서는 그 최고 재무 책임자 CFO를 제외하고 누구도 그 손익에 대해서 이제 돈 버는 거죠. 돈 버는 거에 대해서 이익을 내는 거에 대한 그 손익 분기점 뭐 이런 그 손익에 대해서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애플의 각 부문을 담당하는 임원들은 개발이나 운영만을 맡고 실적 관리는 오로지 CFO가 담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연구를 해볼 만한 그런 그 연구 분야입니다. 연구 과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대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조직의 긴장감과 경쟁 촉진을 위해서 부문별 독립채산제를 도입하는 거하고는 정반대라는 거죠. 지금 이제 현재 세계적인 추세가 독립채산제로 이제 나가고 있는데 애플은 이제 그 정반대로 해가지고 무슨 저기 뿔난 소 같은 애 완전히 정반대로 해가지고 성공한 그런 케이스인데요. 이것도 이제 현장에 답이 있는 거네요. 이런 문화의 영향으로 애플 직원들은 마치 그 부잣집 아이들처럼 행동한다 이런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듣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족할 것이 없이 풍족하게 자라는 사람들처럼 이 애플 직원들은 어떤 아이디어를 구현하는데 얼마나 돈이 들지 뭐 이런 걸 생각 안 한다는 거죠. 보통은 이제 회사에서 그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상품을 개발하거나 할 때 이게 이제 손익을 계산해 보잖아요. 근데 이 애플은 이제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 디자이너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제 운영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재무 담당 최고 재무 책임자 CFO가 모든 그 돈에 관해서는 담당을 하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부잣집 아이들 마냥 돈 걱정하지 않고 주어진 자기 일만 점조직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일만 집중해서 하고 또 세계 최고의 그런 제품이 나오니까 프라이드 의식을 느끼고 이게 비밀 제국 애플의 그런 조직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애플 직원들은 그 맡은 일을 최고로 해내는 것으로 자신들의 능력을 증명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에 대한 그 소결 부분인데 애플의 방식이 과연 다른 회사에도 통할까 하는 거죠. 이건 지금 제가 여러 군데에서 여러분에게 이제 소스도 제공해드리고 그 권유를 해드렸는데 오랫동안 이 실리콘밸리에서는 애플을 따라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정설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와 같이 대화 많이 나눴죠. 정통 경영학 이론이라든가 리더십 원리와 상반되는 그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참 굉장히 많았잖아요. 우리가 간단하게만 살펴봤는데도. 그래서 애플이 거둔 놀라운 석세스에도 불구하고 이 애플을 모방하겠다고 나선 회사들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는 않고 또 이제 연구를 해야 되겠죠. 나름대로 그런 이 복잡 다단한 그 현대 문명 가운데에서 사람들의 욕구와 그 만족을 주기 위해서 그 새로운 리더십들이 계속 나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애플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그 교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벤처기업을 위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벤처기업이 이제 몸이 가볍고 이제 움직임이 빠르잖아요. 이
그 조직이 어느 정도 확산이 되고 대기업이 되면은 이제 관료화가 되고 이제 조직이 방대해지고 느슨해지는 그런 조직이 되는데, 이 애플과 같은 기업은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벤처 기업과 같은 날렵한 몸매로 앞을 향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연구 대상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모든 회사가 애플을 모방할 수 없는 거죠. 뭐 할 수가 없겠죠. 도저히 이건. 그러니까 완전히 그 오르지 못하려면 쳐다도 보지 말라고 그 속담 마냥 애플을 뭐 도저히 뭐 알 수도 없었고, 지금까지는 애플이 뭔지도 몰랐잖아요. 비밀 제국 애플이었는데 알지도 못했고, 조금씩 알려줘도 이게 뭐야 하는 식으로 도저히, 그러니까 모방이 아니라 감당을 할 수 없는 거죠. 모방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감당. 그러니까 이제 어떤 특이한 탁월한 리더가 나타나면은 그것을 감당하게 되면, 이 탁월한 리더, 유능한 리더가 나타나서 그것을 감당하게 되면 이 애플을 모방하고 애플을 뛰어넘는 그런 기업이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애플의 좀 특이한 면을 한 가지만 예를 들면은, 애플은 시장 조사를 하지 않는데 예를 들면 정유회사 시스템을 가지고 그 애플의 조직을 모방하려고 그런다. 그럼 이건 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유회사라는 것은 시장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이 독특한 그 문화를 유지하면서도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그런 천재의 힘이 있었다라는 거죠. 천재의 힘.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힘이, 그 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죠. 한국의 CEO가 한 사람의 그 위대한 힘이, 천재 한 명이 뭐 수백 명, 수천 명을 먹여 살린다고. 이제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으신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애플이 독특한 문화를 유지하면서도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아주 특이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조직 운영과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시스템을 가지고서도 이게 통했단 말이에요. 이게 통했다. 글로벌 기업이 됐다.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것은 이제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그런 한 사람의 천재의 힘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천재는 뭐 어떤 사람은 뭐 100년에 한 명, 뭐 2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라고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죠. 이 현대 문명이 계속 발전되면서 제2, 제3의 스티브 잡스는 계속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전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죠.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모방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창조의 단계, 그 다음에 도약의 단계를 거쳐서 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나올 수 있다고 하면은 제2, 제3의 그런 스티브 잡스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그런 리더십을 개발해서 그런 리더를 세계 속에 이렇게 내놓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11번째, 12번째가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팀 쿡의 리더십. 그래서 이제 그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사후에 그 후계 문제죠. 후계자인 그 팀 쿡의 리더십이 어떤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팀 쿡은 이제 개인적인 그 프로필을 좀 보면은 남부 출신이고 전직 IBM맨이었다고 그래요. IBM에서 근무했던 사람인데 애플의 2인자로 부상해서 실질적으로 그 애플을 이끌어가는 CEO의 자리에 오르게 된 입지전적인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애플에서 이제 10년 이상 일도 하고 그 스티브 잡스하고의 그런 호흡도 잘 맞춰서 마침내 애플을 이끌어가는 그런 수장이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런 전망을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그 팀 쿡의 리더십에 대한 뭐가 어떤 내용이 있는 게 내용이 있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 한번 연구를 해보셔서 이러한 리더를 가지고 과연 이 애플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제 전망이라고 할까, 그런 이제 그 아리크를 쓰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 어떻게 영속하는 회사를 만들 것인가. 이제 그 말씀이에요. 스티브 잡스가 없는 애플이 그 향후에도 주가를 유지하면서, 높은 주가를 유지하면서 또 더 높은 그 주가가 될 수 있는지, 또 더 놀라운 혁신과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제품이에요. 혁신. 애플 하면은 대명사가 신제품, 혁신, 성장.
근데 이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점점 가라앉는다. 그러면은 점차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멀어져 가면서 애플은 이제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스티브 잡스를 평가할 때 어떤 폭군이라고 평가하기보다는 단순한 폭군이나 그 사회적인 부적응자가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을 가진 사람. 그래서 그 통찰력과 함께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일관되게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일관되게 자신의 신념을 애플의 문화와 애플의 가치로 승화시킨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그 보통 평범한 이야기는 평가는 이제 이런 그 스티브 잡스의 이런 문화를 계속해서 계승하고 유지하면은 그 애플은 적어도 이제 위대한 기업이 되지는 않지만 훌륭한 회사로 남을 것이다. 뭐 이런 이론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천재가 일으켰던 이 비밀 제국 애플이 앞으로 향후 세계 10년 후에도 지난 세월 동안 보여줬던 이 놀라운 혁신과 또 성장을 이어나가서 세계 최고의 기업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애플을 계속해서 주목해서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연구 많이 하시고 본 강의의 이제 연구 문제는 여러분들 이제 요 본 강의에 대한 그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나름대로 제가 드린 자료나 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 비밀 제국 애플의 조직에 대한 그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강의 그 요약 정리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밀 제국 애플의 조직에 대한 연구,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해서 한번 나름대로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